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7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입원을 한 걸로 알려졌지요. 일각에서는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병명은 어제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병명이 밝혀졌고요. 극심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그 소환 혹은 체포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죠?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사실 과거에 보면은 주요 정치인들, 대표적인 게 박지원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타기를 했던 그 과거의 전례들이 있는데, 과연 자기들이 돌을 던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보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 박지원 같은 경우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되었건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원 사유는 극심한 우울증.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밤에 병실을 또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얼마나 중한 상황이면은 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마저 밤에 김건희 여사 곁을 지켰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입원 사유는 극심한 우울증이라는데요.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산병원은 입원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맡고 있는 주 진료과는 정신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으로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과를 찾아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한 의사는 이미 지난주에 입원을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귀가를 선택했고, 이후 우울증 증세가 더 악화하자 급히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또 입원 초기에 과호흡 증상도 나타나서 호흡기 내과 진료를 받았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재판을 마치고 늦은 오후 병실을 찾아 김건희 여사의 곁을 지켰다라고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저기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신문, 뉴시스 등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4월 11일 한남동관저 퇴거 이후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여사는 치과를 이어갔습니다.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로 한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기자들이 대면 조사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대면 조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자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보가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입원이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차츰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 쭉 지금 진행되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로 팔 게 없어요.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차다. 쟤들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특검만 하면은 바로 깜빵 보낼 만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캐비넷에 차곡차곡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 차츰 생각해 보겠다. 차츰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차츰 생각해 보겠다. 저 특검과 특검보 그리고 각종 수사 인력, 사무실
각종 비용은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엄청난 수의 인력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투입되게 돼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피땀 흘린 혈세가 투입되고 또 다른 사건에 투입이 돼서 민생과 관련된 범죄들의 진실을 밝혀내고 죄인들을 처벌해야 할 수사 인력이 지금 민생과는 전혀 관련 없는데 정치 보복에 투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민특검, 민중기 특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특검보 임명도 아직 안 됐으니까 함께 관련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참, 관련 기관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저희 수사 대상에 포함된 여러 사건을 수사 내지 조사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경찰, 검찰, 공수처에 우선적으로 일단 방문해서 니들이 수사한 게 뭔지 그리고 얘기 들어보고 자료 내놓고 이첩하세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과호흡 증상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 안 생기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요. 저는 그래요. 나라가 일단 잘 돼야 되고 국민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던 민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팽겨치고 특검에 올인하는 좌파 세력들. 나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 계엄을 통해서 부적절한 계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국가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상황, 개인이 마음대로 휘둘렀다. 뭐 이런 식으로 탄핵에 내란 우두머리 죄까지 뒤집어 씌운 상황에서 본인들은 정치 보복에 몰두하는 모습, 국민들이 보고서는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최소한 입원을 한 사람을 놓고 대면 조사는 하겠다. 이게 결국 뭐겠어요? 끌고 와가지고 망신 주겠다라는 얘기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비공개 법원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망신을 주겠다. 두 사람 부부를 동시에 망신 주겠다. 결국은 조국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과연 이게 국민 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요.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을 해버리는 바람에 G7에서의 회담은 사실상 지금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겠다. 계속 방위는 자기네가 돕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이란 혹은 이스라엘 어느 쪽에 쓸 것이냐.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